해가에 88년 겨울 초엽이었는데요. 처음에는 1대1로 장갑하고 완구를 같이 팔려고 했는데 현장에 가보니까 봉제 완구가 훨씬 더 적합하다고 판단을 해서 9대1로 봉제 완구를 9, 장갑을 1로 축소해가지고 장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제가 장사를 시작한 게 12월 초였는데요. 다음에 3월 6일날 사관학교 이제 입교를 해야 되는데 3월 3일까지 장사를 했습니다. 제가 장사를 시작한 게 12월 초순이었는데요. 크리스마스 시즌이 있죠. 연말, 연초 시즌이 있죠. 그 당시에 3월 3일 이전에 설날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대목들이 다 있었던 거를 저는 보고 장사를 하게 됐는데 주변에 있는 아트박스라든지 팬시가든 이런 선물의 집들은 저 때문에 영향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당시에 처음 한 주는 집에서 동대문까지 차로 이동을 한 다음에요, 거기서 물품을 사면 그걸 전철로 이동을 했거든요. 1시간 반 정도 되는 거리를 이동을 했는데 그 물품들을 다 짊어지고 왔다 갔다 하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짐을 좀 수월하게 전시도 하고 또 보관도 해야겠다 생각이 들어갖고 차를 하나 삽니다. 리어카요. 그 리어카를 당시에 20만원 정도의 가격에 중고를 산 것 같습니다. 당시에도 꽤 비싼 가격이라 생각이 들었거든요. 리어카의 차고지가 선능력하고 그랜드백화점 사이에 있었기 때문에 이동하기가 편했습니다. 장사는 그랜드백화점 앞에서 하고 돌아오는 길에 리어카를 맡기고 올 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전 영상에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파는 보색 물품이 수준도 높고 가격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다른 선물의 집들에서 팔고 있는 제품하고는 비교가 안 됐습니다. 게다가 이제 가격도 제가 굉장히 손님들한테 싸게 팔았는데요. 당시나 지금이나 아마 비슷할 텐데요. 대부분 가지고 오는 원가만큼 남겨야 된다고 생각들을 하거든요. 장사를 시작할 때 들은 이 얘기가 완구는 최하 200%에서 300% 정도는 마진을 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원가가 예를 들어서 5,000원이다 그러면은 10,000원 이상은 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10,000원에서 15,000원은 받아야 완구에 대한 마진이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 개념을 적용시키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원가에서 몇 %를 남겨야 된다는 계산을 하질 않고 그냥 원가가 얼마든지 관계없이 일정한 돈만 남기면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5,000원에 샀어도 1,000원 남기면 되고 10,000원에 샀어도 1,000원 남기면 된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좀 발상이 특이하죠. 근데 이제 이게 어떤 차이를 만들어내냐면요, 제가 파는 물건 수준도 높고 하지만 일반적인 선물의 집에서 파는 제품들보다는 가격이 굉장히 쌀 수밖에 없었는데요. 선물의 집에서 보통 파는 물품의 가격이 10,000원짜리라 그러면 저는 보통 한 5,000원 이내에서 팔았거든요. 그리고 선물의 집에서 한 20,000원짜리다 그러면 저는 한 7,000원, 8,000원 이내에 팔았고요. 가격 차이가 되게 심했죠. 근데 이제 선물의 집 입장에서는 제가 파는 가격이 원가에 가까운 가격이었기 때문에 그 가격에는 팔 수가 없었던 겁니다. 물론 저는 이제 노점에 있었기 때문에 세금 문제도 없었을 거고요. 임대비라든지 이런 것도 내지를 않았을 테니까 아무래도 그런 걸 떠나서 원가 자체가 워낙 싸고 제가 싸게 팔겠다는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당시에. 처음에는 손님들이 믿지를 않았죠. 어떻게 그렇게 싼 가격에 이렇게 좋은 물건을 팔 수가 있느냐,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느냐 의심을 하셨는데 제가 문제가 있으면 바꿔드리겠다고 믿고 구매를 하셔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물건을 구매를 할 때 되게 꼼꼼하게 점검을 해서 구매를 하기 때문에 실제 이제 문제가 있다고 교환해달라고 오는 분들은 거의 없으셨고요. 그런데 그 중에 물건을 구매한 분들 중에는 당연히 물품이 문제가 있다고 가지고 오는 분들이 계셨어요. 실밥이 좀 뜯어졌다든지 이런 경우들이요. 봉제 완구니까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럼 이제 미안하다고, 죄송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본인이 샀던 거랑 동일한 거로 새 거를 주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인형들 중에서 마음에 드는 인형을 하나를 가지라고 제가 했습니다. 그래도 되냐고 물으면 괜찮다고 골라서 가지라고, 미안하니까 내가 선물로 주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러면 장난 삼아서 제일 비싸고 크고 이쁜 걸로 고릅니다. 그럼 그거를 그냥 선물로 줬습니다. 당연히 고마워하기도 하고요. 놀라워하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정말 가져가도 되냐고 계속 묻습니다. 괜찮으니까 가져가도 된다고요. 선물로 주는 거라고요. 그렇게 주고 나면 손해냐 하면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게 사가지고 간 분이요, 다음번에 그냥 있질 않고요, 다른 분을 한 번 더 모시고 옵니다. 자기 단짝 같은 사람들, 자기 잘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옵니다. 그래서 그분한테 이제 물건을 사게끔 해줘요. 실제 두 번째 그 손님이 다른 손님하고 같이 왔을 때 판매되는 것 자체로도 이 첫 번째 판매될 때 손해 났던 부분을 만회할 정도로 상품이 팔렸거든요. 괜찮았던 거죠, 방법이. 근데 이제 그렇게 소문이 난 게 여고생들한테 많이 났습니다. 여고생들이 소문이 많이 나니까 웬만한 선물을 살 게 있으면은 와서 이제 인형을 사는 걸로 대치를 하더라고요. 결국 손해가 아닌 거였죠. 근데 제가 이제 장사를 하던 곳이 시장 입구였는데요. 오후에 한 4시 정도쯤? 거의 다 되면은 저녁 창거리를 마련하려고 아이들 손 붙잡고 오는 가정주부들이 있었습니다. 아이들 손 붙잡고 오면 그 아이들이 대부분 나이가 어릴 거 아닙니까? 초등학교 많아야 한 3, 4학년 정도? 아니면은 유치원생들? 근데 그런 아이들이 지나가다 보면은 되게 이쁜 인형들이 보이잖아요. 남자아이들이든 여자아이들이든 다 좋아하거든요. 보채입니다. 인형 보고 싶다 그러고 보면은 또 사고 싶다 그러고요. 부모들 입장에서는, 특히 엄마 입장에서는 되게 귀찮죠. 근데 저는 그런 경우가 있으면 그 아이한테 인형을 그냥 선물로 줬습니다. 그럼 애들 엄마가 부담스러워하죠. 처음에는 아니라고, 주지 말라고, 괜찮다고, 아이가 이뻐서 주는 선물이라 그러고서는 본인들이 좋아할 만한 인형들, 이뻐할 만한 인형들을 선물로 줬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어머니들이, 엄마들이 가만히 있질 않고요, 그 다음번에 올 때는 아이를 선물 사주기 위한 목적으로 오더라고요. 이제 다른 아이들 생일이라든지 이럴 때가 이제 유치원생들 같은 경우나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그 아이들한테 선물을 해줄 거를 다른 데서 안 사고 아이의 친구들의 생일 선물로 사다 주는 거를 하시더라고요. 엄마들은 다른 주변의 분들한테도 되게 홍보를 많이 해주셔갖고 덕분에 판매되는 양이 굉장히 또 많이 늘었습니다. 시즌스 그리팅이요. 12월부터 3월까지 대목이란 대목은 주변에 있는 분들이 선물을 할 만한 게 있으면 웬만하면 저한테 선물을 사는 그런 분위기로 바뀌었어요. 굉장히 많았겠죠. 주변에 분들도 많았는데다가 분위기가 그렇게 됐다는 자체가요. 다른 선물을 사더라도 제가 파는 인형 선물도 같이 샀다는 거죠. 12월 20일 이전에, 그러니까 15일부터 20일 사이 들어갈 때 거래처에서 저만이 구매할 수 있는 제품들로 한 4종류에서 5종류 되는 제품을 선물용으로만 수천 개를 구매를 했습니다. 가지별로 수천 개씩이에요. 그 제품은 저밖에 없었거든요. 제가 다 구매를 한 거기 때문에 보세 제품이라 이제 수량이 정해져 있는 거고, 누가 사가지고 가면 더 이상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시중엔 없거든요. 그 제품들 저는 독점으로 구매를 해서 선물용으로만 나눠주는 걸 했습니다. 크리스마스 시즌 다가올 때 그 주변을 지나다니는 모든 사람한테 다 선물을 줬어요. 집에 걸어 놓을 수 있는 그런 장식용 인형이라든지 작은 인형들이요. 지금 생각해도 되게 이쁜 인형들이었거든요. 크기는 작아도. 덕분에 이제 다들 좋아하시기도 하고 인기가 좋아가지고 근처에는 여학교에서는 팬클럽도 생기고요. 장사하는 거 구경하러도 많이 오고 장사하는 것도 많이 주변에서 도와줬었습니다. 아마 그 시즌에 평균적으로 하루에 팔았던 양이 1톤 트럭 정도 되면은 한 바닥 정도는 채울 정도의 양을 하루에 팔았던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요. 다음 영상에는 동대문에서 선릉역까지 가는 전철안에서 인형을 팔았던 이야기를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